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오늘은 슈퍼M과 SM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슈퍼M이라는 그룹, 거의 SM 어벤져스죠. SM의 각 그룹별 잘한다는 애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슈퍼팀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스포츠에서 각 팀의 에이스를 하나하나 끌어모아가지고 국가대표팀을 만드는 것처럼 신인으로 등장한 성장형 팀이 아니라 아티스트부터 팬덤까지 완벽하게 완성된 완성형 팀이 제작이 된 거죠. 이런 식의 추진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이벤트성으로 만들어지는 팀들은 있지만 이렇게 작정하고 어벤져스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완성된 작품을 내놓는다 라는 SM이라는 회사의 컬러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SM이라는 회사의 또 단점도 같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과연 에이스를 빼앗긴 남은 그룹의 멤버들에게는 대안이 남아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SM에서 만들어낸 슈퍼팀이 아니라 원래 저 아이들이 속해 있던 팀을 기다리는 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덩그러니 버려진 아이들은 슈퍼M 활동 끝날 때까지 손가락 빨면서 기다려야 되나요? 슈퍼M은 국가대표처럼 한두 경기 착출당하고 다시 클럽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이미 빌보드 진입에 엄청난 자금을 때려 박은 것부터 이 그룹을 제대로 활동시키겠다는 심산인 거죠. 그러면 저 멤버들은 슈퍼M으로 활동할 때는 해외 활동 죽어라 구르고 성수기가 끝나면 국내로 와서 본인들 팀 활동할 때는 본인들 팀 스케줄을 쳐내야겠죠. 죽어나갈 겁니다. 휴식이 없어요. 이게 SM의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SM은 추진력이 엄청나지만 그 추진력을 굴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대하지 않아요. 인간을 상품으로서 굴립니다. 인간은 컨디션이 떨어지고 몸이 축나고 이러면은 정신력도 같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무대에서 쓰러지고 지옥 스케줄, 빤스런, 아이돌 우울증 이런 거 얘기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뭐죠? SM이죠. 반대로 무대 뒤에서의 방탕한 삶, 활동하고 싶어도 못하는 느린 앨범 제작, 유흥 이런 거 이야기하면 어떤 회사가 떠오르십니까? YG죠. 회사는 회사마다의 고유의 분위기와 색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장에만 들어가도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데 엔터바닥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치관이 잡히기 전인 아주 어린 시절부터 회사에 들어와서 지내다 보니까 그 회사의 분위기가 곧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보고 듣고 배운 게 회사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결국 스스로를 너무나 상품화시켜버리는 회사 분위기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슈퍼M의 빌보드 200 1위 이것도 그냥 SM이 SM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냐라고 물으실 텐데 아니라고 대답할게요. K-팝 얼굴에 먹칠한 거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슈퍼M의 빌보드 진입 차이나식 머니어택으로 된 거죠. 빌보드 핫 100과는 다르게 빌보드 200은 순수하게 앨범 판매량으로만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SM 측에서 작정하고 앨범 판매를 시작을 해버리죠. 어떻게요? 모든 슈퍼M 관련 상품에 앨범을 끼워 팔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형마트에 가면 1+1 해주는 것처럼 그냥 굿즈든 뭐든 슈퍼M 관련 상품을 사면 앨범이 따라와요. 티셔츠 한 장 살랬는데 앨범도 같이 사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앨범 판매량이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앨범 사재기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사재기로 순위 조작하는 사람들 많죠. 중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다는 빌보드에 이런 식의 마케팅 방법을 들고 간 거죠. 정말로 웃긴 일인 게 빌보드 200에서 1위를 한 노래가 정작 빌보드 핫 100에는 진입도 못합니다. 그냥 앨범만 많이 팔았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서양인들은 동양인의 음악 시작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직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동양인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너 중국인이냐고 물어봅니다. 어쩔 수 없죠.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음악은 중국의 음악과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연한 동양인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우리나라의 문화가 메리트가 있는 건데 중국식 마케팅을 K-팝에서 진행을 했고 그걸 진행한 게 빌보드라니. 이런 식이면 K-팝도 나중에는 중국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메리트 없는 음악이 될 게 뻔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제이홉의 치킨 누들 숲 앨범도 안 만들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무료로 배포했는데도 빌보드 탑 100 진입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K-팝 아티스트는 순수한 실력으로 비벼도
해도 그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슈퍼엠도 천천히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실력으로 천천히 비볐으면 1, 2년 안에 K-팝에서 방탄소년단과 투탑을 먹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SM에서 이 좋은 그룹을 놔두고 너무 급했죠. 그들의 추진력만큼 성공도 빠르길 원했던 겁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었죠. 물론 불법은 아니에요. 그냥 지저분했다는 겁니다. 이 좋은 그룹과 멋진 음악, 좋은 퍼포먼스, 해외와 연계한 회사 연합, 아주 대박을 터트릴 준비를 다 해놓고 마음이 급해서 욕할 거리를 던져줬다 이겁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알려졌고 팬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나식 머니어택이 빌보드에서 먹힌다는 사례가 생겼으니까 빌보드 200의 공신력은 빌보드 측에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은 점점 바닥을 칠 겁니다. 왜냐? 이번 사건을 중국 애들도 봤을 거거든요. 앨범 팔아서 그룹을 세계화시키는 걸요. 과연 쟤네도 안 할까요? 중국 시장에 아이돌을 소비하는 인구만 8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그 사람들이 SM식 마케팅으로 굿즈 만들어서 팔면 아마 빌보드 200에서 1위부터 50위까지는 전부 중국 노래로 도배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시아 음악의 공신력마저 무너지겠죠. 너무너무 좋은 그룹으로 너무너무 안 좋은 사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냥 냅둬도 알아서 떴을 최고의 팀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욕먹는 건 회사가 아니라 아이돌들이 먹게 될 겁니다. 마케팅은 아이돌들이 한 게 아닌데 말이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인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